해외발 순방뉴스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독일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아이언돔의 배치 필요성과 수도권 3중 방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안철수 대표. 이 안철수 대표의 독일 방문 때 아이언돔의 필요성, 수도권 3중 방어에 대한 논의를 했던 상대방이 있습니다. 독일 안보 전문가 헤센 평화 갈등 연구소의 한스 요하임 슈미트 박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먼저 이 헤센 평화 갈등 연구소는 어떤 것이고 본인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연구소는 독일 및 또 유럽에서 가장 큰 평화 갈등 연구소로서 지금 현재 80여 명의 직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과학자가 같이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6개 연구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국제 안보 부서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제 전체 국제적인 그런 무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EU 내에서의 군 통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와 또 핵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도 이제 한반도 문제하고 핵 안보 분야 전문 수석 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1월 4일 독일을 방문해서 프랑크푸르트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때 당시 안철수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정부와 또 프랑크푸르트 내에 있는 이 영사관 쪽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안 대표는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있고 또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하면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돔을 방문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또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당시 안철수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3중 방어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네,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나 또는 인근 지역의 인구들을 보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저 뭔가 효과가 있다면 플라시보 효과 정도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아이언돔이 주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방어만 수도권 지역에게는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북한이 아주 제한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만 도움이 되지 대대적인 공격일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공격일 경우에는 방어가 전혀 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방어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안철수 대표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치인들도 그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3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중으로 하더라도 제한적인 방어만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제한적이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소규모 공격일 경우에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뭔가를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플라시보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도되기로는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보도됐습니다. 그날 전술핵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박사님은 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네, 그때 당시 안철수 대표가 그 듀얼키 제재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의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전술핵을 이제 듀얼키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논의를 했었고요. 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지 않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그 핵 보유 또는 핵 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지금 확대 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지 않나라고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한국 언론의 안철수 대표와 박사님의 미팅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박사님이 이제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 내용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언론에서는 좀 안 대표의 시각에서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대화하던 당시에 논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도 같이 기사가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었던 영사관 쪽 분도 사실 통역사가 그 자리에 함께 배석을 했었고 제 얘기와 또 안 대표의 이야기를 같이 통역을 했었는데 그 분 또한 좀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안철수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언돔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만 담기고 또 안철수 대표가 대화 중에 하지 않았던 말들도 기사에 실리고 그래서 기사가 이게 정확하지 않다 해서 불쾌하셨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언돔 자체를 완전히 반대를 하기보다는 제가 분명히 수도권 지역을 보호하는 데에는 이게 충분치 않다. 그리고 내 시각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 돈에 비해서 아주 제한적인 방어 체계만 제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심리적인 부분만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안 대표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고 또 저희가 같이 논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기사에 실렸다는 점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데 이게 효과적인 대북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럽에서는? 네,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행정부 쪽에서도 뭔가 대화를 재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화가 없어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박과 제재가 있고 또 대화가 같이 있어야 뭔가 해결책이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같이 또 북한에게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압박과 제재만 있지 전혀 제안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화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새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길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측도 그렇고 북한 쪽도 그렇고 대화를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사실은 동계 올림픽 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뭔가 새로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패럴림픽에는 참가를 하겠지만 올림픽 때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에 동계 올림픽 때에도 참가를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대화 없이는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이슈들을 관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헤센 평화갈등연구소의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동시통역사 조주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 코너가 뭐냐? 예. 정치인들 해외 순방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순방을 언론 플레이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치인들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연락해가지고, 인터뷰를 해볼까 싶어서,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글로벌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쭉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가서 누구 만났다, 또 어디 뭐 유럽 가서 누구 만났다 하는, 아무도 팩트체크 안 하잖아요. 네. 저희는 하려고요. 그래서 쭉 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답장이 온 분이 이분이에요. 요지는 본인이 인터뷰한 취지와 다르게 한국 기사가 나왔더라. 네. 아마 이 연구소 혹은 동료 중에 한국인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인터뷰를 했으니까 한국 기사들 쭉 모아서 봤을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말 안 했는데 혹은 뭐 내가 한 말은 왜 빠졌지? 혹은 안철수 대표는 이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기사가 너무 이상하게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네. 저희한테 뭐 한국 언론과 다시 인터뷰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뉴스 공장을 주변에 물어봐라 한국인들에게 그랬더니 거기는 할만하다. 답이 왔어요. 인터뷰 빨리 하자. 그래서 인터뷰 이루어졌고 첫 순서였습니다. 이분은 말은 길게 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내가 인터뷰한 것과 다르게 나갔다. 하지 않은 말. 내가 한 말은 빠지고 안철수 대표는 안 한 말이 들어갔더라. 이런 요지죠. 예.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우리나라에서 쓸모없다 거의.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안에 보니까 좀 몇 가지 좀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앞으로 임상훈 소장님이 글로벌 팩트 체커 센터의 소장님을 가끔씩 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순서를 여기다 넣었어요. 예.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일단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미디어 관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외국에서 보도되는 그러니까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그 자세 그다음에 어떤 그 좀 팩트 체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외신 혹은 그 외국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정치인들의 인터뷰 관련해서 팩트 체크의 원조가 사실은 공장장이셨죠. 맞아요. 아마 그 아주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직후에 미국의 언론에서 이러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라고 우리나라 이제 모 언론에서 모 언론의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을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외신을 접하기가 우리가 어려웠었죠. 맞습니다. 인터넷이 초창기였으니까. 그래서 외신 보도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당연히 이런가 보다 했는데. 믿었던 당시였는데 딴지일보에서 정말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국에서 보도가 돼서 그거를 크게 한번 비판을 했던 그 기사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외신에 나온 걸 왜곡을 했죠. 그렇죠. 왜곡을 한 거를 새로운 영문법 어떤 말도 안 되는 영문법이라고 제가 그게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몇 년 만에 이제 다시 해보는 겁니다. 예, 이제는 그 외신의 보도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저도 그 다른 방송에서는 그 외신에 보도된 한국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가 아무나 그 바로 그 체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도 그 많은 전문가들이 문자가 옵니다. 그거 어느 기사냐. 그럼 제가 저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그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정치인들의 이런 인터뷰나 주장들은
팩트체크를 안 해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문가하고 이번에도 그 슈미트 박사하고 독일 연구소의 이제 박사님 예.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일단 공개된 어떤 그 인터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도 비공개 장소로 들어가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토론하는 이런 거를 통역사하고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당 그 당에서 주는 보도 자료.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같은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다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요지는. 요지는 그거고. 예, 요지는 그 기자도 따라갔는데. 기자도 따라갔어요? 예, 기자도 따라갔는데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취지와 다르게 갔거나 하지 않은 말. 본인이 한 말은 빠지고 상대방이 안 한 말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도 자료만 예.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기자도 갔는데도 갔었다. 그렇다. 예. 그건 더 심각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설마 이 한스 요햄 슈미트 독일 헤센 평화 갈등 연구소의 박사를 인터뷰하라. 저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 네. 앞으로 이 체크는 이제 뭐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외국에서 누군가와 인터뷰를 했다. 그 네. 내용이 보도가 될 때 과연 그렇게 됐는가? 이거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초의 글로벌 팩트 체크 연구소가 또 하나 열리고 네. 인문결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소장까지 맡으신. 왜 잘 돼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치인들 해외 나가가지고 가끔씩 나갔다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전술핵이 어쨌다느니 뭐 이런 거 다 체크할 겁니다. 정치인들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가끔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 이렇게 뭐 주사를 한 대씩 맞고 들어오시는 언론 그런 것 플레이 하죠. 같아요. 와가지고 뭐 큰일 하고 온 것처럼. 네. 앞으로 다 인터뷰 다 하겠다 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안철수 대표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치인들도 그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3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중으로 하더라도 제한적인 방어만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제한적이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소규모 공격일 경우에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뭔가를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플라시보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도되기로는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안철수 대표가 보도됐습니다. 그날 전술핵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어떤 주장을 했고 그리고 박사님은 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네, 그때 당시 안철수 대표가 그 듀얼키 체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의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전술핵을 이제 듀얼키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논의를 했었고요. 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안보 부서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저는 전문가로서 이제 전체 국제적인 그런 무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EU 내에서의 군 통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와 또 핵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도 이제 한반도 문제하고 핵 안보 분야 전문 수석 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1월 4일 독일을 방문해서 프랑크푸르트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때 당시 안철수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정부와 또 프랑크푸르트 내에 있는 이 영사관 쪽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안 대표는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있고 또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하면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돔을 방문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또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당시 안철수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3중 방어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네,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나 또는 인근 지역의 인구들을 보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저 뭔가 효과가 있다면 플라시보 효과 정도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아이언돔이 주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방어만 수도권 지역에게는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북한이 아주 제한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만 도움이 되지, 대대적인 공격일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공격일 경우에는 방어가 전혀 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방어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해외발 순방뉴스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독일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아이언돔의 배치 필요성과 수도권 3중 방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안철수 대표. 이 안철수 대표의 독일 방문 때 아이언돔의 필요성, 수도권 3중 방어에 대한 논의를 했던 상대방이 있습니다. 독일의 안보 전문가 헤센 평화 갈등 연구소의 한스 요하임 슈미트 박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헤센 평화 갈등 연구소는 어떤 것이고 본인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연구소는 독일 및 또 유럽에서 가장 큰 평화 갈등 연구소로서 지금 현재 80여 명의 직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과학자가 같이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6개 연구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국은 직접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지 않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그 핵 보유 또는 핵 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지금 확대 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에는 딱히 필요하지 않지 않나라고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한국 언론의 안철수 대표와 박사님의 미팅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박사님이 이제 한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 내용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